결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멋진 미래를, 경제적인 자유와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모두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AI가 이제 가져온 이 놀라운 이 발전 뒤에 숨겨진 이 기술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는요, 이미 우리 삶에요,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지만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현재 AI 시스템은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복잡한 패턴을 식별하는 데는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보면 뭐 바둑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 영상에서는 암을 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잡한 언어를 번역하는 모습은 진짜 보면 마치 이 AI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과연 이 AI가 이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일처리를 해 주긴 하는데 깔끔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인간의 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인지와 비교했을 때 AI가 진정한 이해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AI는요. 이 수많은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이 고양이와 개 이미지를요. 어 정말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좀 식별해 내죠, 고양이하고 개를. 하지만 이 AI가 고양이를 보면 이 뭐 귀여운 동물, 뭐 털이 복슬복슬한 존재, 뭐 때로는 뭐 도도한 친구,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대로 그런 등으로 안다면 아마 우리는 고양이를 식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 고양이를 아는 방식과 그리고 AI가 고양이를 인식하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를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를 보면은요. 그 울음소리 아니면 행동, 심지어는 뭐 기분까지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과 과거에 있었던 기억 속에서 고양이라는 존재의 이 다면적을 이해하는 편이죠, 사람은. 근데 반면 이 AI는요. 단순히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분류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맥락적 이해나 뭐 감각적 그러한 뭐 감정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진정한 이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AI는 이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중간에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좀 중요한 거, 이 법률 분석이나 의료 진단과 같은 이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그리고 심층적인 이 추론이 필요할 때, 이 필수적으로 이런 분야에서는요. AI가 종종 오류를 범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의료 AI가 이 특정 증상을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더라도요. 어떠한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도 뭐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뭐 심리 상태 아니면 막 가족력 등 뭐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러한 인간 의사의 그 통찰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이 의사결정 시나리오에서는요. 이 AI가 모든 것을 하기보단 인간의 감독과 그리고 개입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AI는 이 강력한 도구로서 인간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이 AI의 진정한 이해 부족은 현재 AI 기술이 가장 중요한 그 한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 요건이 충분하죠. AI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만요. 또 인간의 고유한 이 인지 능력과
그리고 이 감성적인 이 지능,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면은요. AI 시스템의 이 성능을 좌우하는 그러한 핵심 중의 그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큰 한계점을 지적하는 이 데이터 품질의 이 의존성, 그리고 때로는 이 편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입이지 인, 가입이지 아웃이라고 하는. 왜냐면 이 말은 즉 뭐냐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분명 AI 분야에서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격언이기도 합니다. 보면 AI 시스템은 이 훈련 데이터로부터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합습한 데이터, 훈련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AI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입력되는 데이터가 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이 편향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들어가면요.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AI의 출력 역시 이러한 결합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좀 부정확하거나 심지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죠, AI가. 마치 이 오염된 재료로 아무리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도 이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맛이 좋지 않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 심각한 문제는요. 이 사회적 편향성에 있는 이 영속화 속에 있습니다. AI의 과거는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의 자체가 이 사회에 있는 기존에 있는 편향적인 그런 한쪽에만 치우친 안 좋은 데이터들이면 예를 들면 뭐 성별에 관한 거, 인종에 관한 거, 뭐 경제적, 종교, 배경 뭐 이런 거를 담고 있다 보면 그 데이터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게 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그 과거에 있던 그 채용 데이터 같은 거 이러한 부분을 AI가 학습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는 이러한 편향을 그대로 학습해서 미래의 채용 과정에서도요. 이 특정 집단의 이 차별화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기업들이 성급하게 적용된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인종 및 이 성별, 이 편향을 드러내 가지고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그러한 사례들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요. AI의 이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시장에서는요. 이 투명성 부족과 그리고 이 잠재적 편향에 대한 이 우려가 광범위하게 지금 사실상 퍼지고 있고요. AI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른바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AI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AI의 이 주요 강점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리고 작업에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분명 AI의 이 혁신적인 이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진정한 이해 부족, 뭐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이해 부족,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에 엄청난 의존성을 보이는 이러한 편향성이 과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이 추론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이 내재된 한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요. AI의 효율성은 우리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의 질과 우리가 넣어주는 데이터의 질과 이 윤리적 그 고려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긍정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이나 데이터의 질과 그리고 이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이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고 인식되고 있거든요.
보면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AI의 이 추론 능력과 그리고 이 감성 지능에 대한 이 한계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AI는요. 이 놀라운 속도로 계산하고 엄청나게 빠르죠. 놀라운 속도로 계산하고 정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아직 근데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뭐 느끼는 능력이 좀 제한적이죠. 뭐 '아 슬프겠구나.'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하지만 걔는 슬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이요 좀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AI는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밍된 이 제약 내에서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즉 이 개발자가 설정한 이 그 매개 변수의 규칙 안에서 그리고 이 학습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AI가 이 매개 변수 외부에서 창조적으로 사고하거나 그리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서 무언가만 해결한다. 그 틀이 좋은 틀이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틀이 조금 좋지 않거나 틀이 작다면 작은 범위의 일들만 가능할 거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연구 개발이나 이 전략 기획과 같은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데이터에 없는 것들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틀을 깨고 사고가 요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러한 사고들이 필요한 이 시나리오나 이 AI에 적용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AI는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로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치 뛰어난 암기력을 가진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그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독창적인 이 역사 이론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것과 좀 비슷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토대로 해서 그거를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진다.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요. 이 바로 감성, 이 지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AI는요. 현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에 반응하는 능력이요. 사실상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고객 서비스나 인간 관리, 인사 관리 같은 이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에서는요. AI의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챗봇은요. 고객의 일반적인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사람보다. 하지만 이 고객이 느끼는 뭐 좌절감이나 아니면 분노 아니면 실망감 이런 같은 이 복잡한 감정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인간 상담사가 고객의 감정을 읽고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공감해 주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지능의 한계는요. 이 AI가 인간과의 이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부분이죠. 결론적으로는요. AI의 이 추론 능력과 이 감성 지능의 한계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이 특정 영역에서 이 인간을 보완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이 강화되는 이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성이나 이 지능 이 AI 시대에도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량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모든 걸 대처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AI의 기술적 한계는요. 단순히 이 기술적 장애물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윤리적 및 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 발전은요.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그림자가 꼭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요.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저하가 좀 위험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요. 사용자가 AI가 이 생성한 이 콘텐츠나 정보 이거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이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이 편향되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보에 따라서. 그래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 개를 물어보면 그중에 어떤 거 한두 개 내지 네다섯 개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오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좋은 답이 나와도. 그리고 둘째는요. 이 인간적 연결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는 AI와 대화를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하면서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을 좀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 챗봇과의 대화가 익숙해지고 좀 편리해질수록 이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깊이 있는 이 교류나 이 감정적인 이 만족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안 쓰고도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AI한테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세 번째는 이 환경적 영향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보면 이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는요. 엄청난 양의 이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AI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진짜 AI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략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AI의 이 탄소 발자국이 이 중요한 이 환경적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시급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좀 중요한 화두로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이 보안 문제입니다. 이 민감한 정보를요. 이 자동화 및 AI 사용으로 증가하게 되면은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사고의 위험이 함께 커지게 되는 겁니다. AI 시스템은요. 이 개인 정보를 수집 그리고 처리 분석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 강력한 보호 조치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음인 이 법적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 책임 요소, 이 책임 소재, 그리고 이 AI가 생성한 이 콘텐츠의 이 지적 재산권,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으로 발맞춘 이 규제 주순, 이 규제 준수 등 이 법적 문제를요, 여전히 진화 중이고요. 아직 정해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하다 보면서 이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AI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투명성 부족, 즉 이 블랙박스 문제는 여전히 신뢰성, 이 책임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왜 저런 답을 우리한테 줬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AI 시스템에 완전히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위험이 AI 기술의 이 발전 속도만큼이나 더 빨리 퍼지고 확산되는 만큼 윤리적 기준 마련과 그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이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는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지만 그 빛이 그림자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좀 앞서 좀 언급드렸던
이 AI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AI가 더욱 신뢰받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화두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요. 특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인간과 AI의 협업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죠. 먼저 이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면 이름이 뭐냐면 XAI라고 요즘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그 AI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 블랙박스 문제에서는요. AI에 대한 이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XAI는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러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XAI는요. AI 모델의 특정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좀 예를 들면은요. 의료 분야에서 AI가 환자에게 특정 질병을 진단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XAI는요. 단순히 "환자님 A 질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요. 이제는 환자의 PET-CT 영상에서 나타난 이러이러한 패턴이 혈액 검사 수치 그리고 과거의 뭐 병력이 종합됐을 때 이러한 질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설명과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이 패턴에서 A 질병의 핵심 지표가 되는 부분은요. 같이 그 판단을 근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은 이 책임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헬스케어나 건강에 관련된 그리고 금융, 법률과 같은 분야에서는요. 이 AI의 실제 적용 가능한 이 부분들을 크게 높이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XAI는요. AI 시스템에 대한 이 신뢰와 책임성 이 부분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인간과 AI 이 협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 이 접근 방식은요. AI를 인간 지능의 이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옆에서 서포트해 준다,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서포트해 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의 이 뛰어난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패턴 인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 작업 자동화 이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감성 지능을 결합시켜 가지고 각자의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디자인 분야에서도요. AI는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빠르게 생성하고 이 트렌드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데이터가 많다면. 근데 최종적으로 이 미적 판단이나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리고 인간 디자이너의 이러한 영역,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요. 이 디자이너의 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 강력한 도구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요.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 가능한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이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판단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감독과 협업은 AI의 단순한 이점을 넘어서 좀 이제는 필수적입니다. AI는 인간을 보조하면서 더욱 현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그리고 인간은 AI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 방향성을 AI에 발전하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AI의 이 미래에 우리는 이 미래의 기술 이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이 AI가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 부분에 앞으로의 AI의 방향성이 더 많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이 책임감 있는 AI
이 개발을 위해서는요. 이 추가적인 노력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지금 현재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이 기술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이 첫 번째는요. 이 데이터 거버넌스 이 프레임워크 강화가 좀 꼭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던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의 중요성을 제가 아까 강조드렸습니다. AI 시스템의 이 편향성 및 이 부정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 고품질의 이 능력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품질의 편향 없는 데이터로 이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저장, 관리, 그리고 활용하는 이 부분의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 데이터의 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 데이터냐? 이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AI의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데이터의 이 라벨링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편향과 그리고 최소화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AI가 학습하는 이 세상의 실제 어찌 보면은 실제 세상과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그래서 AI의 이 판단이 특정 집단과 어느 한 곳의 그러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로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인데요. AI 기술은 이 급속히 발전하는 그런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법적, 그리고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부와 국제 기관들의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알고리즘의 공정성, 그리고 AI의 안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서요. AI의 이 윤리적인 이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은요. AI 규제 및 이 소비자 우려 해결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이 포괄적인 AI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요. AI 시스템의 이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리고 고위험 AI에 대해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규제를 필요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 투명성과 그리고 인간이 감독하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요. AI 기술의 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은요. 이 지속적 학습 시스템 및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개발이죠. AI 시스템은요. 이제 더욱 적응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법적 또는 윤리적 추론과 같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속적인 이 학습 능력을 갖춘 이 시스템과 그리고 다양한 AI 기술에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AI가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그 유연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윤리적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이 다층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노력은요. AI가 단순히 이 기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 브릴리언스 팀은요. 진짜 이 단순히 AI 기술의 이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AI 기술의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AI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 브릴리언스 팀이 핵심 비전이자 사실상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철학이기도 하죠. 저희 브릴리언스 팀은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투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다 보면은요, 어, 우리는 지금 N3 픽이라고 하는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N3 픽은요, 안전하고 이 책임감 있는 이 인공지능 AI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브릴리언스 팀은요, N3 픽에 지금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자함으로써 AI의 이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류의 이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금 기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 재정적인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AI 윤리 및 안전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함께 있는 이 미래 AI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이 안에 담아서 많은 부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엔스리픽과 같은 이 기업들은요. 이 헌법적 AI와 같은 이 개념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AI가 인간의 가치와 이 부합되도록 설계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합니다. 브릴리언스 팀은요,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릴리언스 팀은 매년 창출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린이 교육 지원, 노인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 기반에 있는 이 시설 구축 등 이 다양한 공익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보면 특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이 저개발 지역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부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는 이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짓고 교육 기재들을 지원하면서 의료 혜택의 부족한 부분에 의료 봉사를 파견하거나 의약품을 기부하는 등 많은 부분 작게 작게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제 필요한 곳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요. 브릴리언스 팀의 핵심 철학을 반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 혁신이 단순히 이 상업적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를 깊이 있게 결합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를 기여하는 데 큰 힘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외된 이들에게도 빛을 비추고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브릴리언스 팀은요, 이러한 책임감 있는 AI 비전과 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AI 기술이 단순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이 약속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만의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AI의 기술적 한계와 이 윤리적, 이 사회적 이 위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 비단 기업의 책임과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의 이 책임감 있는 비전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계에서도요. AI의 이 윤리적 합리와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AI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정확성 및 신뢰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큰 방향성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환각 현상처럼 쉽게 말하면 환각이 이제 허위 정보죠.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이 통계된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습득한 정보가 허위 정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는 특히 의료 진단 아니면 법률 자문 그리고 학술 연구와 같은 이 높은 정확도와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약간은 좀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I가 제공하는 이 잘못된 의학 정보가 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류가 포함된 이 법률 분석을 해서 심각한 법정 분쟁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이 복잡한 과학적,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 AI의 제한된 추론 능력을 추론 능력 때문에 이 중요한 연구 분야에서 어쩌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허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편향성 문제는요, 학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AI 알고리즘은요,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이 사회적, 역사적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심지어는 그거를 모아서 증폭시켜서 데이터를 내놓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는 채용이나 대출 심사 아니면 범죄 예측 등 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요, 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부각되고 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심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러한 편향된 이 탐지와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AI 시스템의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감독, 그리고 이 학술적 무결성,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AI 생성 이 콘텐츠를 사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이 학술적 무결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저작권 논란이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분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AI 도구를 사용에 대한 이 명확한 공개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요, 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람이 연구자로서 진행하는 이 비판적 사고와 이 책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AI의 이 AI 안전에 이 다차원적인 접근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증가로 이 새로운 형태의 안전 문제가 이야기되고 또 있습니다. 단순한 오작동을 넘어서 AI에 의도치 않은 인간의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정렬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화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요,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목표와 이 가치를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이 위험 정렬, 이 AI가 사회의 그 정서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이 사회 정서적 정렬, 그리고 AI가 인간의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내재하도록 하는 이 가치 정렬 등 이 다차원적인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핵심, 그 모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설계, 그리고 인간 그 에이전트 보존, 그리고 강력한 이 안전 메커니즘, 그리고 포괄적인 윤리적 이 거버넌스 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계의 목소리들은요,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굉장히 미래는 AI로 바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요, 동시에 그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 위험한 그 위험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죠. 우리 브릴리언스 팀은요, 이러한 학계의 연구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요, 그리고 반영해서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AI 기술의 이 놀라운 발전 뒤에 숨겨진 이 다양한 한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과제들을 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AI는 분명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또 안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본다면 어떤 것이 보완되고 어떤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올 AI 시대의 대응 방법, 그리고 우리 브릴리언스 팀, 그리고 AIX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위험, 이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 한계 극복을 노력해야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우리 브릴리언스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많은 방향성과 역할, 그리고 투자, 그리고 개발 등 다양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가 해 나가는 일들이 지금보다도 더 멋진 일들이 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브릴리언스 팀은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AI 기술의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앞으로의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브릴리언스 팀 가족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겁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다? 우리의 편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다음 강의에서는요, 오늘 제가 좀 이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AI 연구의 이 긍정적인 목표 중 하나인 이 인공지능의 인공 일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의 일반 지능이라고 하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얼마만큼 진행돼 있고 현황과 미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이 AI가 과연 어떠한 수준이고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현실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요일 저녁